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10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보성 파워텍이 어저께 보자 10% 종가상 10%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도 일단 0.6% 상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보게 되면 올해 3월 25일날 일단 9,000원 부근에서 고점을 만들고 이후부터 쭉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렸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그동안 많이 이게 나왔었고, 어쨌든 3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원전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원전 모멘텀이 조금 공백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하락의 출발점 말씀드리죠.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21선 회복을 실패를 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6월달 이후에 7월달 통과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이제 5,150원대 이 부분을 계속 좀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6월달에 먼저 지지력을 보이고 7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지력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논리고 간단한 논리긴 하지만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 멈추게 되면서 횡보를 하게 되면 이후에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특히나 보성 파워텍 같은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예상되는 호재들이 많죠. 일단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21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탈원전 폐기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누누이 그동안 말씀했지만은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거기다 사우디, 이집트, 거기다 최근에 루마니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언제 또 이끌어 줄 것인가, 이런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민간 합동 컨트롤 타워, 뭐 국내에선 탈원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좀 올랐다 생각이 들지만은 퍼센테이지 비중으로 보게 되면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사우디인 것 같아요. 어저께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옴시티 아시죠? 네옴시티의 수주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고, 네옴시티를 이제 만들기 위한, 건설하기 위한 어떤 수주 이런 부분이 나올 건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사우디 원전도 이제 얘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빈살만이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방문하게 되면서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이 일단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사우디 조선하고 원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될 거라고 보지만은 관전 포인트, 넘어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우디가 IAEA 핵사찰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법 123조, 요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한국형 원자로 얘기할 때 APR 1400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속으로 이게 바라카 원전에도 이게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IAEA 핵사찰 거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란이란지 사우디가 핵무기를 개발할 것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핵무기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위험해지는 거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로스타일드 가문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금이 미국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알게 모르게 이 얘기는 은근히 많이 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논리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IAEA 핵사찰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우디가 거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신에너지원, 여기 원장 야마니 원장 같은 경우도 우라늄 농축에 대한 얘기를 강요회에서 한번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문제는 UAE 바라카 원전처럼 조건부 승인으로 진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료봉 재사용이란지 이런 것들의 문제를 조건부로 이제 걸고 해도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또 여기서 걸린 부분은 또 두 번째, 원자력법 123조, APR 1400 한국형 경수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협조를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사우디 쇼리스트에 미국이 어쨌든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한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인데 거의 한국과 러시아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거죠. 러시아가 만약 1차 측 수주를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2차 측 수주인 시공이라든지 기자재 납품. 물론 이것도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설계까지 같이 가져오게 되면서 운영 보수까지 만약 하게 되면은 만들어주고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추가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갑의 위치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미국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수주를 받느냐, 요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보성파워텍이 그런 이슈로 인해서 또 거래량이 실려주고 또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 조정 끝에 자 3월달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긴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 이제 보여주는 상황이고,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추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2021년 6월달 이후에 추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최근에 와서 다시 좀 추세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241선 25,5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하락에서 상승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이것도 결국 사우디 원전이란지 체코란지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성파워텍 결론을 짓고 마무리하자면은 어쨌든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고 차트가 하락에서 어쨌든 상승적으로 전환되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골든크로스 21선을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